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고 설레기도 하시나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하지? 하는 막연한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특히 62세 퇴직 교사의 쓸쓸한 최후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62세에 정년퇴직한 A 교사 가명은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 굉장히 학생들과도 잘 지내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서서히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끊어지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퇴직 기념으로 여행도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막연한 외로움에 침잠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 안타깝게도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에서야 뒤늦게 여러 가지 진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누구나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죠. 한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선생님이 은퇴 후엔 왜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의 특수한 케이스로 치부하기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계기로 은퇴 후 고립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왜 고립되기 쉬울까? 은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종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정해진 출근 시간, 회의 약속, 동료와의 회식 등이 없게 되죠. 가끔은 이제는 편하게 쉬어야지 하고 너무 일찍 소통을 단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며칠 몇 달은 자유를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곤 합니다. 특히 A 교사 같은 경우 은퇴 전에는 모든 일상이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교직원이 모이는 회의, 수업 준비, 학생 상담, 운동회나 시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려 해도 예전처럼 곁에 항상 함께하던 동료들이나 학생들이 없으니 집에서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죠. 문제는 이러한 소통 단절이 길어지면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사회활동이 확 줄어드니 체력도 쉽게 떨어지고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우울증까지 겹칠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쌓이다 보면 결국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지내다 세상을 떠나는 이른바 고독사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3가지 영역. 은퇴를 준비한다면 돈이나 건강만 챙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 건강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챙겨야 할 3가지 영역, 즉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자 실현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지 사례도 들어가며 말씀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이나 예적금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겠다고 꿈꾸지만 막상 은퇴 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이 생기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여유가 없어질 수 있고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1로 BC 60대 후반은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볼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은 채 덜컥 가게를 열었다가 경제적 손실이 크게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미 여러 년 동안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 뭐든 해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함으로 시작한 게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은퇴 후 소중한 자산을 잃고 나니 우울감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자신의 적성과 향후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울까?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될까?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을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은퇴 후에도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일정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동료가 생기지만 퇴직하고 나면 일상에서 만나고 소통할 사람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례 1호 C 선생님 60대 초반의 경우를 볼까요? 퇴직 전에는 같은 과 선생님들과 자주 회의도 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약속을 잡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고 심지어는 나만 혼자 시간이 많아진 건가 하는 기분이 들어서 선뜻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미묘한 거리 두기가 쌓이면 결국 예전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식사하자. 같은 소모임을 만들어 두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클래식 음악회나 미술 전시 등을 같이 즐길 만한 동호회를 찾아두면 좋아요. 아니면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작은 계기라도 만들면 나를 기다리는 약속이나 만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활력이 되거든요. 3. 자아실현과 목표 설정.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신만의 목표 혹은 취미를 갖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계속 찾기 위해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해요. 사례 3로 DC 60대 중반은 은퇴하기 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퇴직 후에는 본인만의 작은 전시회를 여는 걸 꿈꿨다고 해요. 실제로 꾸준히 준비해서 은퇴 2년 만에 조그마한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니 외로울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어린이 미술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신데 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나는 이제부터 뭘 해볼까? 하는 흥미로운 과제나 꿈을 갖고 있으면 집에서 TV만 보고 시간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요가, 악기 연주, 외국어, 수공예, SNS를 통한 소통 등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3.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그래, 알아. 해야 하는 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주변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요즘은 지자체 시구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꽤 많거든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학습관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좌, 동호회, 문화행사를 진행해요. 처음이라 낯설다면 그냥 좀 둘러보고 취향에 맞는 게 있나 확인해보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세요. 꼭 누구와 특별히 친해져야 한다거나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한 명쯤 만나고 오면 좋겠다 정도의 목표만 설정해도 충분해요. 또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도 내가 지금 가진 재산으로 얼마 동안 어떤 수준으로 살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 재테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들과 상의해 합리적인 예산안을 짜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하루 좋은 아침을 맞이했다. 시장 가서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왔다.
오후에 운동도 조금 했다처럼 스스로 일상을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커다란 고립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은 62세 퇴직 교사의 쓸쓸한 최후, 은퇴 후 홀로 맞이한 충격적 결말 이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립 문제와 그 예방법에 대해 구어체로 풀어봤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60대 이후로도 꽤 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3040년 가까운 긴 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진짜 바라는 건 그저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거겠죠. 그러려면 막연히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미루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나에게 소중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작은 모임이나 취미활동 찾기. 스스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목표나 취미 만들어 보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라고 지레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함께 어울려서 밥도 먹고 취미도 즐기고 때론 힘들 때 서로 위로도 받고 그게 결국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은퇴는 우리 삶의 멋진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은퇴가 좀 남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가치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분명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재미난 일상을 나누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